지난번에는 문단내 성폭력과 갑자기 미투 운동에 대해 다뤘는데요. 오늘은 연극, 영화, 연예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관련한 소개 영상을 바로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연극계, 영화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올해 초 배우 오달수 씨에 대한 성폭력 피해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달수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익명의 여성이 있었고, 배우 엄지영 씨는 오달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실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오달수 씨는 자신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부인했었는데요. 피해자 인터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달수 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A씨와 썸 타는 관계였고 젊은 남녀가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죄송하다, 사과를 드린다는 말은 하지만 본인은 강간범이나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투가 터져나오자 신과 함께 투는 재촬영을 했고요. 오달수 씨는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만 아프지. 아니, 피해자분이 인터뷰 안 하셨으면은 계속 발뺌했을 거였으면서. 그리고 오달수 씨가 잠깐 병원에 입원했다고는 하는데, 그럼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수년 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맞아요. 배우 오달수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 엄지영 씨가 JTBC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연극 배우이기도 하지만 배우 지망생을 가르치기도 하신대요. 근데 제자들이 배우가 되면 나처럼 피해당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얼굴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저도 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해자는 자기가 안 했다라고 부인해도 되지만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네. 성폭력에서 성만 떼면 정말 폭력인 건데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진짜. 이거는 비유하자면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때린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폭력 중에서 성폭력만 유독 관대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경찰 수사 같은 게 진행됐나요? 네, 기사를 찾아보니 피해자분들이 고발이나 고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사건이 다 오래됐으니까 공소시효가 다 지났겠죠?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근데 엄지영 씨 같은 경우는 2001년에 피해를 보신 거니까 17년 전의 일이고. 아니,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성폭력은 자기가 고발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또 다른 피해를 당할 게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친고죄가 폐지된 것도 얼마 안 됐죠. 원래는 성폭력은 피해자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13년 6월 18일 이후까지만이죠. 그렇지.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유효가 하대요. 진짜 우리나라 법이 너무 후진적이에요. 외국에서도 이런가요?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가 이미 진작에 다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해외도 100% 여성의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번에 제가 여성인권 영화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증거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검찰에게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를 보냈지만 수십만 건이 수사가 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한 여성 검사가 증거를 수사하라라는 활동을 해서 그나마 수사를 시작한 거고요. 다른 나라도 글로 써진 법만 그렇지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가 94%가 여성이라고 해요. 그만큼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권력을 휘둘러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달수 씨가 저렇게 억울해하고 자기는 강간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도 그동안 남성이 갖고 있던 권력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극 열출가 이윤택 씨의 징역 6년은 나름 의미 있는 선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윤택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극단에서 이윤택 씨가 여성 배우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성기 주변을 주무르라고 했다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여성 배우에게는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곳으로부터 소리가 터져나와야 한다면서 몸을 만졌다고 하네요. 아, 진짜 입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더럽고 역겨운데요. 아, 이윤택 씨는 과거에 각종 예술상을 휩쓴 연극계의 원로입니다. 그만큼 연극계에서는 꽤 유명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이윤택 씨는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요.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징역 6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윤택 씨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고요.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 이후 첫 실형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징역 6년이라는 게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높은 형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이번 미투 운동이 있고 나서야 겨우 움직이고 재판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윤택 씨 사건에서만 피해자가 무려 17명이라고 합니다. 와, 17명.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에 고발을 해도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재판하면서 피해자분들이 방청을 가셨는데 이윤택 씨가 쏘아보고 헛기침했다고. 뭐야. 그리고 변호인들의 어쩌라고. 신문도 진짜 저질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윤택 씨 변호인단이 피해자 신문한 질문도 진짜 너무 저질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학력이 높으면 피고자, 즉 이윤택의 연기지도 방식이 달라 반감을 가진 것 아니냐고 말하고 뭐야. 학력이 낮으면 피고인의 지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그만둘 거였으면 성폭력 없어도 그만둘 거 아니었냐. 피해 당시에 문제 제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냐고 그러고. 진짜 저질이네요. 변호사니까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건지 원래 피해자들한테 저렇게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건지 피해자가 자기 딸이고 가족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진짜. 저는 변호인이 했다는 말 중에 동의의 문제가 좀 걸려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권력형 성폭력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높은 사람이 요구하는데 안 하면 내가 피해받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네. 징역 6년 선고받고 다음날 이윤택 씨는 항소했다고 하네요. 6년이 너무 심하다고. 진짜 그동안 노려왔던 걸 생각하면 6년 동안 감옥에서 썩는 게 뭐 쉽지는 않겠죠. 뻔뻔하다 진짜. 걱정되는 건 보통 2심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적어지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1999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냥 감옥에서 남은 여생 평생 썩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윤택이 그나마 실형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윤택이 법관들에게 그리 이득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이윤택이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현재는 이윤택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윤택은 징역 6년이 너무 많고 검찰은 징역 6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진짜 검찰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변호인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2심 때는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W B A였습니다.